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중동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 대외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차트인데요. 오늘 벌써 WTI 기준으로 해서 74달러예요.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유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동 지방 문제가 조금씩 더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투자가들은 벌써 연말까지 100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한번, 이란이 한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또 시장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 주자들은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쪽에서는 전쟁이 나면 아무래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가지고 일부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는 결국에는 트럼프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떤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날지,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더 또 친다, 요거는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니까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유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일본 등 기름을 좀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라든가 이런 쪽을 막을 건지, 이러면은 또 순식간에 80불까지도 올라갈 고 있어서 지금 대외 악재는 이스라엘 문제, 요 유가 상승 문제, 요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특별히 나쁜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중동 문제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돼야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을지 않을까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 시장은 올랐죠. 코스닥이 0.9%,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정을 주고 나서의 양봉,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 W자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쪽은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오늘도 2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반등 폭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게임주 이런 종목이 좀 올랐고, 반면에 2차 전지라든가 화장품 이쪽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이 그래요. 한 섹터가 올라가면 한쪽은 빠지고, 또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 좀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2차전지 섹터들 조정받는 것 중에서 금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수급 동향부터 볼 건데, 코스닥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1,900억이라는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과는 전혀 상반된 거래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알테오젠이 다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에코프로 BM이 다시 2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와서 조금만 더 해줬으면은 오늘 주봉상으로도 양봉이 마감되는 건데, 뒷심은 좀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오늘 당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뭐 5대5로 얘기가 나오면서 시끄럽다가 안 되겠다, 지도부에 위임을 하겠다. 그래서 지도부가 결정을 낼 건데, 국감이 이제 다음 주에 있으니까 아마 월요일쯤, 국감 되기 전에 월요일쯤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고, 월요일 7일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해 쪽이나 폐지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런 거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안 나오니까 막판에 좀 밀렸는데 이런 얘기가 확정을 져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또 수급이 좀 몰리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다음 주 월요일쯤에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금양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예고 선언을 했어요. 실적 정정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실적 정정이 나오니까 이거 혹시 뭐 사기 아니냐, 거짓 아니냐 라고 법인한테 그럼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와서 해명해라 하가 10월 15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난번에 시간에도 제가 금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콩고, 몽고, 이거 뭐 실체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콩고 얘기는 아예 요즘에 안 나오고 있고 몽고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1,400억, 1,500억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뭐 18억에서 많이 나오면 한 80억 정도 나온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계획이긴 하지만 영업 장래 사업에 대한 경영 계획이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4천억에서 4천억에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느냐. 이거 막 거짓말 아니냐. 또 잘못 공시한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면 10월 15일까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시청이 없으면 불성실 공시로 뜨게 됩니다. 작년에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서 한 차례 빨간 딱지를 달았는데 그때도 뭐 자사주 처분을 한다 안 한다 이러면서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얘기 나온 건데 자, 금양의 3개년 추정치 요것 때문에 사실 금양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자, 기존의 추정치가 올해 4천억 정도의 그 몽고에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1,600억이 나올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25년, 26년까지 1,800억대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발표할 때는 지금 뭐가 좀 안 돼가지고 매출은 65억이고 올해는 영업이익은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400억에서 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걸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야 너네 이게 뭐냐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난다. 1800억짜리가 어떻게 80억이 나고 1600억짜리가 13억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처음부터 거짓이 아닌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콩고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다 유상증자도 지금 진행해야 되잖아요. 금양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기준일이 10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1일이니까 10월 21일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당 38,950원의 유상증자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불안할 때 유상증자를 받을 거냐. 이것도 참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금양발 2차전지가 좀 안 좋은 소리가 한번 나올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밝혀지고 있어서 참 불안합니다. 금양 주가인데요. 최고가 19만 4천 원에서 지금 4만 8천 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에요. 적자회사가 2조 8천억 정도를 내고 있는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땡겨와서 가지고 온 건데 뭐 그러면 몽고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요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요때 이제 콩고로 한번 올랐고 요때 몽고로 오른 거거든요. 몽고 뭐 된다 그래가지고 올랐고 요때는 이제 안 되니까 콩고로 가야 되겠다 해서 콩고에서 하다가 몽고가 빠르다 몽고 했는데 요때 실적 발표를 뭐 1,400억 올해 1,600억까지 날 수 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정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금양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도 해야 되고 16일에 다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빨간 딱지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인 외국인 기관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120일을 넘어서 지금 트라이를 한번 하고
하고 싶은 요런 과정인데, 이렇게 좀 악재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좀 테슬라 인도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죠. 그것도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요인인데, 요게 또 이벤트가 또 있어요. 테슬라가 10월 10 상십절 날 요때 이제 그 로보택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발표하거든요. 원래 이게 8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거를 연장하고 10월 10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 또 어떻게 또 테슬라가 움직이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양이 또 2차 전지의 한 주역이었는데, 만약에 금양이 흔들린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작년처럼 유동성이 좋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로 자금이 몰리면은 막 주식이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약간 정상적이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너무 짧은 기간에 수십 배가 올랐잖아요, 사실은. 5천 원도 안 되는 주식이 뭐 19만 4천 원까지 갔으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거? 거의 한 40배?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좀 피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좀 괜찮았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오늘 570억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희 소통방에서도 지금 수익률이 거의 88%, 거의 90% 정도 육박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또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기업, 지금 소통방에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서 또 이렇게 슈팅 나오면 팔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거 사서 또 슈팅 나오면 팔고, 요거 몇 번만 하셔도 계좌가 정말 크게 만회가 되는 거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세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형체가 없어지면 상당히 좀 많이 빠지잖아요. 인기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인기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금방 오른 것 같지만 고점에서 매매 못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성이라는 기본 좀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를 팔겠다, 이게 아니고 뭘 개발해서 가지고 와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조금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공장을 지어서 캐파를 늘려서 그러고 받아야죠. 2차 전지는 제조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주긴 한데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러니까 매출에 영업이익 얼마, 그러면은 뭐 허가 얼마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매출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마진율이 적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남의 말만 듣고 매매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주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항상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말이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좀 제 나름대로는 근거 있고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테마주들 매매 안 해도 돈을 크게 벌 수가 있어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죠. 요게 이제 그 검은 신화 50, 요게 이제 중국에 만든 게임인데 콘솔 게임이에요.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 2천만 장이 팔렸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히트를 내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요거를 NC소프트의 TL 글로벌이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접촉자 수를 넘겼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리니지 시리즈에 그냥 목매에 있다가 이번에 TL이 좀 나왔고, 4분기 쪽에 또 TL 말고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고 그랬죠. 리니지 IP 기반의 게임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121선 넘어가고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NC소프트도 워낙 바닥권이고 또 대외 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통방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때 한번 들어갔다가 120일 깨져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예, NC가 그래도 저력은 있잖아요. 예,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 하기가 딱 좋은 주식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게임 신작 모멘텀도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뭐 평타 이상만 해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뉴스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대외 변수가 좀 변동이 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의외로 안전하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수익률 게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때 좀 오래 들고 오래 수익을 낸 사람이 이번 장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의 그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예, 그거에 따라서 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에 다 선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끝나는지 요게 참 웃긴 게 고용지표라는 게 그래요. 고용이 좋으면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추가 금리나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고용지표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저 역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나쁜 것보다는 좋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니까 금리 인하는 뭐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게 좀 유리해 보이고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에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거냐 아니면 선거 끝나고 타격할 거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전쟁을 확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그 힐러리가 이긴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랬거든요. 뚜껑을 까보니까 뭐 트럼프가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일본도 트럼프 편이잖아요. 이번에 바뀐 총리가 원래는 그 아베노믹스 그 금리를 완화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번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좀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와가지고 시장에는 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뭐 중국, 또 일본, 미국, 막 이렇게 이스라엘, 중동, 아주 그냥 다 연계돼 갖고 뭐 하나를 뭐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자기들이 주최하니까 여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나라로 가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미국, 중동 이걸 다 봐야 되니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테마주들 바짝바짝 움직일 때 따라가서 잠깐 먹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이 한 10%도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 90%가 손실이 나는데 왜 손실이 나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을 봐요. 프라이스 가격만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도 가격이고 그냥 가격만 보고 시장의 90%가 가격만 보고 그 당시에 유행주 인기주만 편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90%가 손실을 보더라. 나머지 10%는 뭐냐? 주가도 주가지만 주가보다는 기업을 본 거죠. 기업의 성장성, 가치 따져가지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TV 500만 원짜리 TV 사는데 막 진짜 뭐 가격 비교해보고 온라인이 싼지 물어보고 또 매장 가가지고 기능들 다 물어보고 온라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서 TV를 사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천만 원짜리 이제 주식을 살 때는 꼭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테마주라고 막 사고, 그림 좋네 사고 이렇게 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0% 안에 들려면 주가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고, 어떤 그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다 따져보고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10% 안에 들어야지. 그러니까 반에서 10등 해야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 10% 안에 들어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오시면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예, 이거 왜 사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을 좀 움직이고 있고, 뉴스 나올 때마다 왜 이런 뉴스가 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뭐 시장이 막 변동성이 나와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예, 그러고 다음에 진정되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막 흔들어 버릴 때 그냥 팔고 에이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또 올라가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 또 쫓아서 하면 또 빠지고. 아 나랑 주식을 하가 안 맞나 봐. 그러니까 시세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이 주식은 가치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기다리면 다시 가는 거죠.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이런 거를 몇 번만 먹어 놓으면 자기 계좌가 엄청나게 빵빵 커지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든 거를 제가 소통방에서 다 쏟아붓고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저는 증권사의 현역에 오래 수십 년간 있었던 사람이고 상당히 뭐랄까요, 오랜 기간 주식으로 돈을 벌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남 돈 벌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소통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 주시더라고. 왜 어떻게 입장하냐고. 예,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8283-5540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세요. 신청. 네. 그러면 우리 관리자가 이게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멤버십으로만 운영해요. 예, 무료방이 없습니다. 절대. 예, 주필승은 무료방이 없어요. 카카오톡 하지 않습니다. 예, 카톡이다. 무료방. 이거는 다 여기 사칭 사기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무료방 없어요. 예, 카톡 전혀 카톡으로 뭘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하고. 예.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또 금리 인하 시즌도 있고 밸류업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개별 종목들이 폭등하는 장세가 곧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칭으로 피해보지 마시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여러분과 노후를 함께 하겠다라는 모토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는 절대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할인도 해서 월 7만원꼴로 할인도 해드려요. 금액을 밝히는 이유는 이렇게 사칭하는 애들이 따라해서 금액을 막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금액을 오픈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료 카톡방이 없어요. 절대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하셨다고 문자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통방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지고 나쁘지 않았고 하반기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제2의 알테오젠, 뭐 제3의 알테오젠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뭐 못 샀다 하시는 분들 알테오젠 이때 샀어요. 이때 5월달 또 이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그날에서 매도한 것도 있지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좀 덜 올라가는 알테오젠 요 정도에 있는 종목들을 또 매집을 하고 있고 이것도 슈팅 나오면 또 팔고 또 이런 종목도 사고 이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이 정도 넘어가서 오버슈팅 나오면 팔고 다시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서 오버슈팅 나오면 팔고 요거 한 두세 번만 해도 계좌가 뻥튀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뻥튀기.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거 몇 년만 갖고 있으면 2배, 3배 이거를 한 종목으로 2-3배 내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이렇게 몇 번만 순환시키면 충분히 계좌가 그렇게 뻥튀기가 돼요. 아유 난 모르겠다 그냥 사놓고 2-3배만 되면 2026년 27년 가면은 3배 오른다는데 갖고만 있으면 되겠지. 이거는 상당히 멍청한 짓입니다. 그 사람 말이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실전이에요. 투자 자산이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10%가 되려면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고 매일 영상 공부해야 되고 주식의 흐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안 해도 되니까 영상이라도 꾸준히 보시란 말이에요. 영상이라도 꾸준히 보시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이 좀 뜨이고 관련주도 사고 이렇게 되시니까 난 나이 먹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증검달이니까 이번 주가 너무 길어요. 그죠? 내일 또, 휴일입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용 문제 때문에 또 흔들려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 늘 흔들려요. 근데 중심을 잡고 있다 보면 그런 흔들림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추풍 낙엽이 되는 거고. 그런데 뭔가 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공부를 끝낸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2차 전지가 그렇다. 나는 2차 전지의 쇼부를 보겠다 하는 분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주식은 늘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